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긴급 속보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했습니다. 긴급 속보로 뜨고 있는데요. 윤 대통령 오늘 국민의힘 떠난다.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. 머니투데이. 내용은 없습니다. 속보로 지금 막 뜨고 있어요. 아시아경제 속보 윤석열 오늘 국민의힘 떠난다. 김문수에 힘 모아달라. 헤드라인이 똑같습니다. 자, 뉴시스 속보 윤석열 저는 오늘 국민의힘 떠난다. 김문수에게 힘 모아달라. 자, 결국 김문수 후보의 대선 승리로 대통령의 이 결단에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대결단, 자기 희생, 살신 성인에 해당된다고 보고요.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저런 결단을 한 것은 그 나름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야권의 대선 전략이 윤 대통령 때리기예요. 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끊임없이 소환을 합니다. 호출을 자꾸 시킨다고요.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두드러져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자꾸 어른거리는 거야. 이 대선판에. 이게 이 선거 프레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.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요. 윤석열 대 이재명, 윤 부부 대 이재명 부부의 대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. 자, 그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도 고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나라 언론은 이미 좌경화된 지 오래됐고요. 좌익 언론 플러스 유사 좌익 언론처럼 되어 있는 조중동이 있죠. TV조선 채널A, JTBC는 마찬가지고요. 자, 이런 판에서 유튜브가 아직 힘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프레임을 극복을 할 수가 없다고요. 계속해서 윤 대통령을 호출을 시킵니다. TV 틀면은 윤 대통령 이야기야. 아니, 신문 펼치면 윤 대통령 이야기가 나온다고.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. 그게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. 전부 논란이 되는 이야기거나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라고.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소위 이제 중립 중도층이 있다 치면요.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. 또 윤석열이야. 또 김건희야. 이런 식의 프레임을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만들고 있는 거죠, 지금.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대선 후보는 끙끙 앓고 있었죠. 이렇게 저렇게 말도 못하고. 이제 그걸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헌 당규를 개정해가지고 윤 대통령에게 당원권 자격을 정지시키려고 3년 정도 그래서 간접 출당을 하는 쪽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었죠. 그걸 하자면 당 안에서 전국위원회 같은 게 필요할 겁니다. 그런 걸 열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처결하려고 했던 그게 지금 보도가 됐었고요. 그 보도가 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윤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좀 안타깝습니다. 그렇지만 이거는 이재명을 잡기 위한 승부수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김문수 후보가 모든 하이라이트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도로 이제 이렇게 읽힙니다. 자, 대선 승리를 통해서 윤 대통령에게 가장 큰 선물을 안기도록 해야 되겠죠. 저는 어쨌거나 이 일로 인해서요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반등할 것으로 봅니다. 지금 가장 나쁜 상황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여론조사 기관인 MBS, MBS는 무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 지표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곳이잖아요. 여기 여론조사도 많이 해. 자주 한다고. 여기는 돈도 많고. 그리고 한국갤럽 가장 큰 곳입니다. 대기업입니다. 여론조사 기관 치고는. 여론조사 하는데 보통 직원들이 몇 명이 있을 것 같아요. 한 10명 정도면 충분하겠죠. 이런 데는요 300명씩 있어요. 한국갤럽 300명, 한국리서치, MBS의 주축이 한국리서치 아닙니까? 그거 300명씩 있다니까 전부. 여론조사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으냐라고 볼 수 있지만 하는 일이 많습니다. 꼭 정치 여론조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수없이 많은 어떤 그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.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요. 자,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. 저는 윤 대통령의 이번 이 자진 탈당으로 인해서 그 MBS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김문수 후보에게 지지율이 적어도 한 3%에서 5% 정도 이렇게 뛰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이재명은 그만큼 떨어지겠죠. 이재명 47,
김문수 후보 35 이런 숫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. 물론 그걸로서도 아직 많이 이제 모자라겠죠. 그렇지만 다른 여론조사, 에이스 리서치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이런 데서는요, 이재명하고 거의 이제 붙는 완전히 그냥 팽팽한 그런 여론조사가 터질 겁니다. 일단 재반등 혹은 지지율을 이렇게 이 박스권에 갇히는 그 지지율을 붕괴시키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. 여론조사 기관들이 말이죠. 이런 중요한 어떤 정치적 어떤 변수, 변곡점이 생기면 그것을 반드시 여론조사에 포함을 시킵니다. 그 변수를 나중에 이제 그 평균값을 만들거나 뭐 보정할 때 그걸 어느 정도 참고를 한다고요.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분명히 이제 지지율이 좀 올라갈 겁니다.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재명은 좀 깎인다.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동력을 만들어야 되겠죠. 자, 뭐 구체적인 기사 내용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것을 속보로 제가 전해드리고요. 내용이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한 평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문수 후보에게 모든 힘을 모아주자. 이걸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이제 대선 무대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제 앞으로 당분간 대선이 끝날 때까지 한 보름간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. 자,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. 이재명이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게 김문수 대 이재명 프레임을 가장 무서워해요. 이 비교해보면 전부 다 지거든, 이재명이. 하나 앞서는 거는 지금 지지율이 높다라는 것, 그리고 나이가 조금 어리다라는 것, 그것밖에 없어요. 모든 것은 김문수 후보에게 밀립니다. 도덕성, 청렴성, 뭐, 그리고 서사, 인생 스토리죠. 그리고 저 성남시장 2번하고 경기지사 했잖아요.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경기지사 2번, 그리고 국회의원 3번, 업적을 비교해도 게임이 안 되고, 뭐 등등입니다. 때문에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깝깝한 상황이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. 정말 김문수와 1대1 대결하는 것은 피하고 싶었다라고 할 정도인데요. 이제 할 수 없죠.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으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결국엔 언론도 윤석열 대통령 기사를 계속해서 내보내기 힘들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김문수, 이재명의 진검승부가 실시된다,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저는 윤 대통령의 대결단, 살신 성인이라고 봅니다. 자, 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. 자, 이 정도 할까요?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.